새벽의 푸놈펜은 어둠과 연기 냄새로 뒤덮여 있었다. 윤서영은 트럭 짐칸에서 몸을 일으켰다. 붉은 강의 폭발 이후 가까스로 도망친 그녀와 민수 그리고 기자는 외곽 도로를 따라 대사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트럭의 금속 바닥에는 피가 흘렀고 민수의 상처는 깊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한국 대사관이 바로 앞이에요.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와 먼지가 엉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기자는 운전대를 붙잡은 채 말했다. 대사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도 이미 손이 뻗어 있을 겁니다. 서영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래도 거기밖에 남은 길이 없어요. 이걸 세상 밖으로 보내려면 통신망이 있는 곳은 거기뿐이에요. 트럭이 대사관 근처 골목에 멈춰섰다. 길은 조용했고 새벽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철제대문 앞에는 현지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낯설었다. 서영은 천천히 트럭에서 내렸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요. 기자님은 민수를 부탁드려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그 USB는 이제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그녀는 USB를 가슴에 숨기고 대사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경비원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용건이 뭐죠? 서영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긴급한 보고가 있어요. 대사님께 바로 전해야 합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다.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철제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영은 그 문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가 발을 들이는 순간 카메라는 천천히 철문 위의 표지판을 비춘다. 엠버시 오브 더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푸놈펜. 그리고 불길한 음악과 함께 화면은 암전된다. 윤서영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바깥은 폭발의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지만 안은 너무나 고요했다. 복도 끝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국 대사관이라 적힌 표식이 반짝였다. 한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윤서영 씨 맞죠? 대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서영은 USB를 손에 쥔 채 조심스레 뒤를 살폈다. 복도 양쪽의 유리문 안에는 무표정한 직원들이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두의 표정이 너무 조용했다. 마치 이미 그녀의 도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회의실 문이 열리자 실내는 서늘한 조명 아래 정돈돼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커피잔 3개와 열려있는 노트북 1대, 그리고 그 너머에 태성 바로 그 배신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윤서영 씨. 그의 입가엔 느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여긴 대사관이잖아요. 당신이 왜? 여긴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죠.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곳이니까요. 태성의 뒤편 스크린에는 그녀의 얼굴과 여권 정보, 그리고 감시 대상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다. 서영의 손끝이 떨렸다. 당신들 정부까지 연결돼 있었군요.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윤서영 씨, 진실은 때로 국가의 적이 되죠. 그의 손이 리모컨을 눌렀고 천장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USB를 확보하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 양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몰려왔다. 서영은 즉시 달려나가며 속삭였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화면은 급격히 흔들리며 경보등이 붉게 깜빡였다. 그리고 카메라가 USB를 비춘다. 그 안에 빨간 불빛이 살아있듯 전멸했다. 붉은 경보등이 번쩍이며 대사관 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윤서영은 복도를 달리며 문마다 붙은 AUTHORIGEDPERSONNELONLI 표식을 스쳐 지나갔다. 뒤에서 경호원들이 무전기로 지시를 주고받았다. 3층 복도, 남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차단하라. 서영은 코너를 돌다 급히 멈췄다. 정면에는 COMMUNICATION ROM 통신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래, 여긴 아직 막히지 않았어. 문을 밀어 열자 수십 대의 서버가 푸른 불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에어컨 소음이 낮게 깔린 그곳은 마치 또 하나의 심장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USB를 꽂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엔크립티드 데이터 디텍터드라는 문구가 떴다. 해제 코드가 필요합니다. 서영이 중얼거렸을 때 무전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영 씨, 들립니까? 기자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확보했어요. 기자의 목소리는 노이즈에 섞여 있었다. 암호는 S-1209. 그걸 입력하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코드를 입력했다. 0, 1, 2, 9, ACCESS GRANTED.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호원 2명이 들이닥쳤다. USB를 놓으세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들어 벽 쪽 콘솔에 던졌다. 이건 내게서 끝나지 않아. 노트북이 부서지며 스파크가 튀었다. USB는 여전히 포트에 꽂힌 채 UPLOAD 35%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서영은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며 절박하게 속삭였다. 제발 끝까지 가줘. 총성이 울리고 모니터가 산산이 부서졌다. 불빛이 꺼진 순간에도 화면 한 구석의 숫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다. UPLOAD 58%. 그녀는 파편 사이를 뚫고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창밖 아래로는 푸놈펜의 새벽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서영은 그대로 몸을 던졌다. 유리 파편과 함께 떨어지는 순간 화면은 슬로 모션으로 변하며 USB의 붉은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깜빡였다. UPLOAD 82%. 유리창을 깨고 떨어진 윤서영은 대사관 뒷마당의 잔디 위로 굴러떨어졌다. 팔에 유리 조각이 박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등 뒤로는 총성이 이어졌고 건물 3층 창문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서영 씨, 이쪽이에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수풀 속에서 기자가 손짓하고 있었다. 서영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전송은 어떻게 됐어요? 기자는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80%까지만 완료됐어요. 나머지는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해야 해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서버는 내부망이에요. 밖에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폐허가 된 트럭 뒤에서 나왔다. 붕대를 감은 그의 팔에는 여전히 피가 배어 있었다. 내가 본 게 있어요. 대사관 지하 거기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하에? 통신실보다 더 깊은 곳, 일반 직원은 접근 못하는 구역이 있었어요. 서영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럼 그 안에 원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가 망설였다. 거긴 위험해요. 군사구역처럼 통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위험 따질 시간이 없어요. 세 사람은 어둠 속을 따라 대사관 뒤편으로 이동했다. 건물 외벽에는
작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다. 민수가 열쇠를 꽂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축축했고 먼지 냄새가 났다. 계단 끝에는 붉은 전등이 하나 켜져 있었고 벽에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AUTHORIGD ACCESSONLY 국외 비밀 기록 보관실. 서영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 안에 모든 게 있겠죠. 기자는 손전등을 켰다. 하지만 그들도 곧 알 겁니다. 여길 들어온 순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다. 지하 복도의 불빛이 서서히 꺼지며 붉은 조명만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하 복도를 따라 내려가자 금속 문이 몇 겹으로 막혀 있었다. 윤서영은 숨을 죽이며 손전등을 비췄다. 벽에는 CONFIDENTIALARCHIV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고 문에는 생체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거 열 수 있을까요?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가 장비를 살피며 말했다. 열쇠가 아니라 지문이에요.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열죠. 그 순간 복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불빛 아래 나타난 것은 태성이었다. 그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역시 여기로 왔군요. 대단해요, 윤서영 씨. 그의 손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다. 이 문 안엔 진실이 있죠. 하지만 그걸 본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아요. 서영은 벽에 등을 붙이고 속삭였다. 민수 씨, 방법이 없어요? 민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서 장치를 연결했다. 잠시만요. 이건 리조트 서버와 같은 보안 체계예요. 암호화 키가 겹칩니다. 태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무모하군요. 당신들이 뭘 하든 여긴 제 손 아니에요. 그때 민수의 화면에 ACCESSOVERRID 문구가 떴다. 지문 인식 장치가 초록색으로 바뀌며 금속문이 칙 소리를 냈다. 태성이 놀란 눈으로 외쳤다. 멈춰. 문이 열리고 붉은 조명 아래 서버와 서류들이 가득한 거대한 공간이 드러났다. 벽면 스크린에는 수많은 이름과 사진이 줄지어 있었다. 실종된 한국인 명단이었다. 서영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국가의 자산이야. 서영이 USB를 꽂았다. 이제 진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UPLOAD 1%. 화면에 숫자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총성이 울렸다. 지하의 붉은 서버실, UPLOAD 36% 숫자가 깜빡이는 모니터 앞에서 윤서영은 USB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뒤편에서 태성이 다시 권총을 들었다. 그걸 멈춰요. 이건 단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영은 미세하게 웃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녀는 기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남은 케이블을 연결하며 말했다. 인터넷이 아니라 망이성망으로 우회 전송 중입니다. 중단 못 시켜요.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리고 스크린 하나가 깨졌다. 민수가 몸을 던져 서영을 감쌌다. 민수 씨, 계속해요. 멈추지 마요. 민수의 피가 서영의 손등을 적셨다. 태성이 다가왔다. 그 남자는 이미 죽었어. 이제 USB만 내놔요. 서영은 피식 웃었다. USB? 이미 전송됐어요. 화면에는 UPLOAD COMPLET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다. 태성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방 안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가 외쳤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세계 언론 서버로 복제 중이에요. 서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가 증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태성이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군용 부츠의 소리. 이미 외부 병력이 진입하고 있었다. 서영은 민수의 머리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당신이 보고 싶던 세상 이제 세상도 보게 될 거예요. 카메라는 서버실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는 장면을 비추며 USB에 붉은 LED만 남는다. 그 불빛이 천천히 꺼지는 순간 폭발음이 대사관 전체를 뒤흔들었다. 폭발 직후 대사관 지하 복도는 연기와 불빛으로 뒤덮였다. 경보음이 울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윤서영은 귓가를 때리는 소음 속에서도 USB를 꽉 쥐고 있었다. 민수는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다. 서영 씨나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우리 둘 다 끝까지 가야 해요. 기자가 다가왔다. 외부 병력이 들어왔어요. 군용 트럭이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어요. 서영은 눈을 치켜떴다. 그럼 이곳도 곧 봉쇄될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콘솔에 접근했다. 이 데이터를 백업해서 세계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요. 기자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암호는 민수 씨 이름이에요. MINSU 1209. 잠시 후 모니터에 새로운 창이 떴다. MEDIA LINK CONNECTED DATA SYNC 12%. 하지만 복도 끝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접근하고 있었다. 태성은 불타는 문 사이로 걸어 나왔다. 정장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다. USB를 내놔요. 그게 세상을 구할 거라 믿어요? 서영은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그게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태성이 총을 겨누려는 순간 폭발음이 다시 울렸다. 천장이 무너지고 불길이 번졌다. 민수가 몸을 던져 서영을 감싸 안았다.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며 세 사람을 비춘다. 불길, 붉은 연기, 그리고 깜빡이는 USB의 불빛. UPLOAD 97%. 그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태성의 총구가 흔들렸다. 멈춰. 서영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번쩍였다. 이제 세상이 볼 차례예요. 그리고 화면은 순식간에 흰빛으로 덮였다. 하얀 빛이 사라지자 잿빛 연기와 불길 속에서 윤서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귀에서는 여전히 경보음이 울리고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기자가 피투성이 손으로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다. 화면 위에는 깜빡이는 문구. UPLOAD COMPLET. 서영은 믿기지 않는 듯 화면을 바라봤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해냈어요. 기자는 미소를 짓다 쓰러졌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볼 거예요. 그녀는 그를 부축하며 주변을 살폈다. 민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무너진 철문 틈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다. 서영아. 그녀는 달려가 손을 잡았다. 민수는 미약하게 웃었다. 이제 됐어요. 다 밝혀졌어요.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요. 당신이 살아남으면 그게 의미예요.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서영은 울음 대신 숨을 삼켰다. 불길이 천장을 삼키고 밖에서는 군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USB를 빼내 품에 넣었다. 붉은 불빛이 비친 대사관 현관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언론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이 몰려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녀가 제보자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그녀를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윤서영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건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눈에 불길이 비쳤고 그 뒤로 대사관이 완전히 붕괴되며 붉은 하늘로 연기가 치솟았다. 사라진 여행자.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